저번 영상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를 했지만 본인은 본인인 걸 아니까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니 어쩌니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고소해라, 나는 영상 못 내린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서로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 영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부분은 도의적으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사가 아닌 척 한 거는 보험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출한 거지, 특정 직업이나 특정인을 저격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공개는 해제를 했습니다. 연출까지 해가면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와 저희 지점 설계사님들은 손해사정팀 직원이 나와서 고객들한테 도를 넘는 수준의 동의서 작성 요구를 하고 심지어 서류까지 위조를 해가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고객 치료력을 뒤지고 다니는 그런 일을 거의 매일 경험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당하지 말라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보험업계의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호사도 개인사무소가 아닌 특정 회사의 소속이라면 고객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나와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다른 거 다 빼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팩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는 지금 질병수술비밖에 없으시거든요. 상해수술은 없어요. 다쳐서 수술하는 거. 그렇죠. 계약 조회 해보시면 상해수술비는 없으십니다. 이 고객님은 분명히 상해담보가 풀 세팅된 보험이 있으시고 또 수술을 하게 된 원인도 버스에서 카드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출발을 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발목 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당연히 상해로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 사고 여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버스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건지, 그런데 왜 코드가 이렇게 나온 거냐? 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회사는 똑같이 청구를 했는데 사고 사실 확인서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쏙 빼고 질병으로만 몰아가고 고객 앞에서는 당당하게 질병담보밖에 없다라고 시작부터 구라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어요?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사를 나온 사람이 이 고객의 계약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상해담보가 있었는지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자격 미달이고요. 알고도 질병담보만 있었다고 하면 기만이고 사기행위죠. 바꿔놓고 얘기해서 그럼 본인 보험 지급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첫 판부터 구라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 지금 고객님 보험금 지급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죠. 아니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고객한테 보험금 지급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손해사정사나 보조원은 대리권이 없습니다.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은 조사와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건 지급심사팀이죠. 그런데 왜 조사를 나온 직원이 고객 앞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직 손해사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본인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병원 확인은 안 할게요. 대신에 요양급여 내역서 그거 떼주시면 확인 안 하겠습니다. 요양보험에서는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저희가 병원 확인 안 하겠다고 양보해드리고, 잠깐만. 이게 제가 이성을 읽고 빡친 내용인데요. 병원 확인 안 할 테니까 요양급여 내역서 떼달랍니다. 병원을 확인하는 이유는 병원 치료력을 조사를 하기 위함인데요. 치료력이 모두 나와 있는 요양급여 내역서를 떼주면 병원 조사를 안 하겠답니다. 양보해주는 거래요. 요양급여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개인정보인데요. 이건 내가 조사팀 직원한테 가서 떼오라고 동의서를 진짜로 적어줘도 보험공단에서 꺼지라고 합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식 동의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을 안 해주는 문서라는 거죠. 공단에서는 대출용에 대해서 발행을 안 해준다.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역서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떼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를 고객 앞에서 양보해주는 척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후에 댓글에 나도 조사팀을 만났는데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고 USB에 담긴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해줬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안 주면 보험금 못 받는 줄 알고 해주는데 이 조사팀 직원들이 이런 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 보험 사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객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설계사인 저부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은 2012년에 가입한 종합보험이 따로 있는 상태였고 병원 가실 때마다 꼬박꼬박 청구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보험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그 청구 내역서도 조사팀 직원이 직접 뽑아온 겁니다. 그 안에 그간에 청구했던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들어있었고요. 그럼 왜 거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 다 동의를 안 해주고 한 곳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줬냐? 그게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진단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2년 안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됩니다. 이것만 충족을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2년 안에 입원 수술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본인이 뽑아온 그 청구 내역에 보면 2년 안에 다른 병원을 간 적은 있지만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한 말이 있죠. 다른 병원도 내원하셨으니까 이거 통원인데요? 통원이지만 저희가 병원에 서류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이게 통원인지 입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통원이라고 처리해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병원이 입원시켜주고 밥도 주면서 치료를 해줬는데 통원 치료비만 받았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기존에 꼬박꼬박 보험금 청구 잘 하시던 우리 고객님이 난 이번엔 입원을 했지만 보험금 조금 덜 받아야지 이러면서 통원으로 청구를 하신 걸까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맛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정말 좋아합니다. 고객님의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하는 멋진 직업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팀은 조금 다르죠. 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고객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조사팀을 내보내면 저는 제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게 저를 믿고 보험 넣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고객을 위해서 제가 옆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동의해주는 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서 발급 범위나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님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걸 지켜드릴 수 있게 당연히 옆에서 함께 해드려야죠. 여러분이 저 상황의 당사자시라면 혹은 내 부모님, 우리 가족이 저렇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또라이 설계사가 싫지만은 않으실 겁니다.